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시간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 우리 논의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장을 좀 보면 자재천상왈 사자여사부 불사주야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그 공자께서 흐르는 이제 시냇물에 올라 앉아서 쉬지 않고 흐르는 이제 냇물을 보고 깨달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연의 이제 위대한 법칙을 발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냇물이 이제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물이 이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인격 수양과 공부를 마치 시냇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수양과 공부를 멈추지 않고 어떤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양의 스님 공자는 당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깨달음을 얻는 안목을 갖춘 것을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연한 것에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찾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는 것은 어쩌면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시냇물이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흐르는 것은 공부를 하는 사람과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 수행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통하는 원리가 아닌가도 생각해 보고요. 꾸준함이 머리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냇물 얘기를 하니까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고전이 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고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맹자가 이야기한 어떤 천작과 인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맹자의 천작과 인작, 이 이야기는 벼슬 종류에 대한 이야기로 아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 공자보다 약 100년 뒤에 이제 태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당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이제 중국이 140개에서 이제 70개 나라로 다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각국의 제후들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백성들의 편안한 생활은 뒷전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윤리가 무너진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 공자의 뜻을 이어 인간의 착한 본성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맹자는 중국의 전국시대, 이 전쟁이 끊이질 않던 그런 대혼란의 시대를 살았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대혼란의 시기에 인간성 회복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시기라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맹자가 이야기한 이 천작 그리고 인작,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되면 또 인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작에 대한 한자를 살펴보면 그 천작은 하늘 천자와 벼슬작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벼슬이다라고 이야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하늘이 내려준 벼슬이라고 하시니까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늘이 내려준 벼슬은 우리가 이제 덕행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행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 겸손하고 조화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본성의 네 가지, 이 인, 의, 예, 지, 이걸 모두 갖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맹자는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본성 네 가지 인의 예지를 인간은 누구나 갖고 태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누구나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때 이제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계산을 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이제 건져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착한 본성은 스마트폰에 이제 비유를 하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때 앱이 작동되도록 원래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것이죠. 네. 이때 이제 앱을 까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착한 마음, 인의 예지를 까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인간의 착한 본성인 이 인의 예지,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겸손, 조화, 지혜. 이걸 스마트폰 또 앱에 비유를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인의 예지가 잘 작동되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덕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덕을 갖춘 사람은 저절로 부와 명예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의 예지, 이 착한 본성을 공부하고 또 수행해서 갖추게 되면 부와 명예는 뭐 저절로 따라온다. 뭐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의 CEO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인의 예지, 즉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착한 본성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말은 특히나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뭐 더욱더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을 한 뭐 기업인이나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늘 있는 변호사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면 일본의 이제 그 웰로우 헬스의 이제 창업자 가기야마 히데사부로의 사람이 이제 맨손으로 청소하기 일화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본 기업의 창업자가 얘기한 맨손으로 청소하기 일화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웰로우 헬스는 일본의 이제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로 매출이 이제 1조 원을 넘는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창업주 가기야마 히데사부로는 특별한 이제 선행과 경영 방식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국을 돌며 학교, 공원, 역 등의 화장실 청소를 몸소 실천한 분이죠. 그의 화장실 청소하기 봉사는 이제 큰 호응을 일으켜 동참자가 1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도 이제 확산되었다고 하고요. 그가 이제 처음 화장실 청소에 나선 이유는 사원 교육과 기업 문화 혁신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가 자전거 한 대로 기업을 창업했던 1961년 무렵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이라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그 영세한 기업은 우수한 인재는커녕 좋은 이제 품성을 가진 사원을 뽑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렵게 뽑은 또 사원은 게으르거나 난폭했고요. 이때 이제 가기야마 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서 맨손으로 더러운 화장실 변기부터 닦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원들이 타는 영업용 자동차도 직접 깨끗이 이제 정성스럽게 닦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원들에게는 전혀 청소를 시키지 않았다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의 청소하기가 수년 동안 계속되면서 점차 이제 따라하는 사원이 늘었고 결국 전 사원이 청소에 동참했으며 주변 동네까지 말끔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 가기야마 창업주는 또 우리가 식품점에서 식품을 살 때도 유통기한이 이제 임박한 것을 골라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가게 주인이 보다 신선한 상품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죠. 그의 이런 이제 남다른 배려가 커다란 운을 불러와 사업이 성성장구하여 매출 1조를 넘기는 이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주 간단하고 또 쉬워 보이는 일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대기업 창업주가 직접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직접 실천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성공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 착한 본성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다면 기업 경영과 또 관련이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착한 본성을 자기 습관으로 이제 만들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습관은 바로 하늘이 내린 벼슬, 즉 천작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작을 가지면 누구도 그 벼슬을 또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이 준 벼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진 착한 본성,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잘 가꾸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게할 때 위자도 이 사람인의 설립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인이 바로 서면 바로 그 자리가 따라온다는 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500년 전 맹자가 한 이제 이야기, 천작의 개념은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어떤 그 소중한 어떤 그 가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맹자의 천작, 하늘이 내려준 벼슬에 대한 고전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시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병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덕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놀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주유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